42입니다. 그 보강 영상을 수업할 때 따로 못 찍어서 이거 따로 찍는 거니까 친구들 목소리 안 들릴 거고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 되게 짧게 그냥 문제 풀어봐 하고 선생님이 바로 풀이를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풀어봐 하는 시간에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강의 듣지만 항상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수능에 나올 법한 또는 내신에 나올 법한 그런 문법 포인트들 찾아본 다음에 정 못 찾겠으면 그때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챕터 12는 이시 쓰인 구문이에요. 이시 쓰이는 구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건데 총 5가지예요. 지시대명사가 있고 가주어, 가목적어,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의 이시 있는데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1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거든.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친구를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시나 대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고 아니면 목적어 자리라고 하면 이신지 대민지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고 보통은 요거 두 가 사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면 사실 구문 분석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지. 왜냐면 주어 자리라고 하면 어차피 이신지 대인지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무엇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문이 다 똑같을 거고 목적어 자리에도 마찬가지야. 앞쪽에 분명히 주어 동사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이신지 대인지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하면서는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해석이 필수라는 거야. 이거는 해석을 해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지 사실 어떤 지시대명사가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신을 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되면서 굳이 헷갈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은근 애들이 많이 틀리는 구문이기는 하거든. 이유는 선생님들이 변형시킨 그 문장 내에서의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너네들이 새로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내신할 때 만약에 이시나 뭐 대이나 이런 친구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 선생님이 변형시켰다 하시면 진짜 구문문서 꼼꼼하게 하면서 문장을 좀 해석을 똑바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신지 대인지 대민지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주어 과목적어는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할게요. 뭐 가주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주어 자리에 누가 왔을 때 이때는 주어 자리에 거의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대주어 동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맞주어 동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서 주어를 너무 길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들을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it을 써주는 거고 과목적어도 마찬가지거든. 과목적어도 투부정사가 왔을 때 또는 대주어 동사가 왔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과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과목적어를 쓸 때는 사실 뭐 목적어니까 삼형식에 쓸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과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에서 보통 쓰이는 친구거든. 그래서 오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 이 자리에 우리가 과목적어를 쓴다는 거야. 과목적어를 쓴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우리가 과목적어 is를 쓴다고 하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친구 누구? 투부정사라든지 대주어 동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문장 맨 뒤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문법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 친구 그래서 찾을 수 있냐? 너 진목적어 찾을 수 있어? 요 포인트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럼 어디에 밑줄이 그어지겠어? 투부정사에 투부정사를 올바르게 쓴 건지 아니면 대주어 동사 명사절 대을 알맞게 쓴 건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또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과목적어 자리에 in 말고 뭐 대시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이런 친구도 나올 수 있어. 못 나온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는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요거예요. 목적격 보어. 어쨌든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런 친구들이 자주 와요. 형용사인 친구들이 자주 옵니다. 그럼 이게 뭐랑 비교돼서 나올 거야?
부사랑 비교가 돼서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는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는 부분이고 당연히 형용사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목적으로 쓰는 친구들은 동사가 정해져 있어. 어떤 친구들이냐면 make라든지 find, think라든지 뭐 believe라든지 이 동사들 많이 본 동사들이죠. 어디서 본 거냐면 앞에 우리 오형식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그 오형식 파트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보통 동사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가목적어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시간, 거리, 날씨, 계절 등을 나타낼 때 쓰는 친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비인칭 주어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뿐이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비인칭 주어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강조 구문의 it은 사실 뭐 시험 물론 이제 서술형 포인트나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독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독해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죠. 강조 구문의 it이랑 많이 헷갈리는 친구가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위쪽이나 뭐 아래쪽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강조 구문의 it은요. 명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it is가 나오고 대절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랑 헷갈리냐? 두 개 중에 하나야. 가주어, 진주어든지 아니면 강조 구문이라든지. 시험에는 어떤 친구가 자주 나와요? 이 친구가 자주 나오는 구문이라는 거지. 왜냐면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아까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어가 길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중요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주어가 길면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거야. 근데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거야? 강조하고 싶을 때 쓰죠. 왜요? 강조를 왜 하냐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우리 독해할 때 주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독해를 할 때도 이 친구 강조 구문인데 너 주제 찾을 수 있겠어? 요런 구문으로도 이제 자주 활용이 되기도 하고 서술형 포인트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강조 구문, 서술형 포인트로 자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냐? 이리스 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라는 품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절 뒤에가 중요해요. 대절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는 강조구문. 이리스 대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어.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리스탯 사이에 부사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강조 구문이야. 이리스탯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가장 팁이 뭐냐? 여기서 is 또는 was가 나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이리스나 이 was를 제외하고 이거랑 that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면 그거는 강조 구문이 되는 거고 불완전한 구문이면 걔는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이리스테 사이에 부사가 나왔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뒷문장에 뭐 완전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 앞에 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둘만 봤을 때 완전한 문장 플러스 부사만 봤을 때 전체 문장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강조 구문이 되는 거야. 왜 완전하면 강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요. 위에 거를 볼게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야. 근데 이 형용사가 지금 무슨 자리에 나온 형용사냐면 주어, 동사, 보어. 이게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주어 예를 들어서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앞쪽에 뭐가 하나 생겼어? 보어가 추가가 된 거야. 이거는 내가 필요한 구성 요소보다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거지. 이럴 때도 우리는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럴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거지. 명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헷갈려. 사실 이리스테 사이에 부사 오면 강조고 형용사 오면 가주어 진주어 이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명사가 왔을 땐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대 뒤에가.
이때부터가 이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건데, 명사 뒤에 이제 이리스대 사이에 명사가 왔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해. 이 친구는 뭘까요? 봐봐, 아까 뭐라 그랬지? 명사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럼 불완전한 구문이야? 그럼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없는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에 목적어 역할을 이 친구가 채워줄 수가 있는 거잖아,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문장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조 구문이 되는 거고. 전체 다시 볼게요. 완전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뭐 간목, 진목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명사가 하나 추가가 돼버린 거야. 쓸데없는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됐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주어, 진주어, 고문이라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뜻을 지우고 나서 이 친구들이 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나는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좀 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활용해서 이거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요대로 외워. 이리스 대 사이에 부사 오면 무조건 강조. 이리스 대 사이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이리스대 사이에 명사가 나왔을 때 대뒤가 완전하면 가주어 진주어 불완전하면 강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 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 이해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르는 방법이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해볼 거거든요. 4번 문제를 풀어볼게. 10초 뒤에 시작할 거니까 문제 지금부터 멈춰놓고 문문 분석하고 해석 다 하고 문법 포인트 다 찾은 다음에 들어야 돼. 진짜 제발. 공부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진행하죠.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어, 요거 AM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분사구문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구문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분석을 할 거고요. 해석은 한 무리의 얼룩말들이 엄청나게 뭔가 황홀한 눈부신 그러한 무늬를 보여줄 수가 있다. 어떤 무늬냐면 흑백의 무늬를 보여줄 수가 있다. 흑백의 스트라이프 무늬, 줄무늬겠죠. 그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뭘 하면서, 뭘 만들면서 이것이 어렵게 만들면서 이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뭘 어렵게 만드는 거냐면 사자가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사자가 보는 것을. 무엇을 보냐면요. 어디로, 어디에서 한 얼룩말이 끝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시작하는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법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이제 다 잘 찾았거든, 다른 친구들 지금. 봤을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통 이제 그러면 가목적어 자리에 지금 다른 친구 뭐 대미나 뭐 대시나 이런 친구는 당연히 못 쓰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포인트도 있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해서 뭐뭐 하게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친구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ly가 붙으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목적어입니다. 직목적어 자리에 선생님 지금 이 친구 해석을 명사처럼 해석을 했잖아요. 명사 맞거든? 목적어 자리니까. 그러면 싱 이렇게 동명사 표현으로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할 때는 투부정사 또는 대주어 동사 이 두 가지를 쓰지 동명사는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보통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골라볼게요. 앞에 분사 구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만드는 게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누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분사 구문이니까 앞에 생략된 주어 누구야? 당연히 주절의 주어가 이 자리에 생략이 된 거지. 그러면 한 무리의 얼룩말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능동관계에 속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온 거고. 여기 웨얼도 친구들이 지적을 해줬었는데 이 where 나왔죠?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요. 이거 관계부사라고 착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었잖아. 우리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그러니까 앞에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돼. 물론 생략이 됐을 수도 있지. 간접 의문문 자체가 어쨌든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 부사에 속하긴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행사가 생략이 됐을 땐 그냥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관계부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구나. 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어떻게 돼? 의문사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9번도 할게요. 시작. 구문 분석, 해석, 그리고 내신 출제 포인트 다 집어. 해볼게요. 보통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구문 분석을 할 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문 분석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 참고로 주어 강조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 구문이 나왔을 때 이 부사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강조 구문과 관계사 자체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한 게 맞아. 그래서 좀 비슷한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 해석이 달라. 해석이. 그래서 봐봐, 이리스 대 사이에 부사가 왔어? 근데 이 부사가 만약에 장소 관련된 부사야. 그러면 이 대을요, 이 대을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where로 바꿔줄 수 있어. 그리고 이리스 대 사이에 부사가 나왔는데 이 부사가 만약에 시간 관련된 부사야. 그러면 이 대 자체를 뭘로 바꾸냐면 when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면 where이나 when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왜냐면 관계부사도 뒷문장이 완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를 꾸며주는 관계사로 보면 안 되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 자체가요. 강조 구문은 바로 요 말이 무조건 들어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런 식으로. 바로가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면 해석이 그냥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이다. 뭐가? 그것은 이런 식으로. 이 그것은 자체가 해석을 해야 돼. 관계 부사에서는. 근데 강조 구문에서는 얘 자체를 해석을 안 하거든.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 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인 명사야. 사람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을 우리가 who로 바꿔줄 수도 있어.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사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야. 사물이야. 그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which로 바꿔줄 수도 있어. 그래서 관계사랑 진짜 비슷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사랑 다른 점의 해석이야. 관계사는 it을 해석을 해야 하고 강조 구문은 it을 해석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여기서 이제 애들이 조금 많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구문석 하기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그냥 문장이 나왔을 때 이 구문 오케이 강조 구문인 거 알겠어. 왜냐면 우리 지금 강조 구문하는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조 구문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후가 강조일까 이후가 강조일까를 확인을 하라는 거지. 이후를 강조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그 뭐지? 그들이 하는 일에, 그들의 일에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요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뒤쪽에 나오는 친구는 진짜 관계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앞에 있는 명사 자체가 지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후를 쓰겠어? 만약에 그러면 얘는 위치를 써야 되겠지. 그리고 해석도 이상해. 그렇게 관리하는 그들의 직업. 막 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후는 강조 구문의 후가 될 수가 없어. 이 친구는 관계사 후여야 한다는 거지. 그럼 진짜 그 강조 구문의 후는 누구야? 이 친구가 되는 거고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대수로 바꿀 수 있죠? 물론 앞에 있는 관계사도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 됐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 사람들이냐면, 일상적인 문제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하니까, 이 친구가 강조의 대시라는 거, 후라는 거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거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요것도 풀고, 1, 2, 3, 4, 5 풀고, 공문서 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풀고 영상 다시 재생시키면 될 것 같아. 공문서 그러면 편하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뭐야? 일단은 뭐 형용사가 나왔는데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올 리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이 친구 준동사로 일단 고쳐야 되는 친구야. 근데 어떻게 고칠 거야? 일단 이시 나왔죠? 가주어 이시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자리에는 뭘 써줘야 돼요? 진주어를 써줘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바꿔줘요? to, sho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이시예요. 이 이은 무슨 이시냐? 주어, 동사, 그리고 대절이야. 이 대절 자체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뒤쪽을 봤는데 가운데에 형용사네요. 어쨌든 과거, 그러니까 수동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분사 자체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가주어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시 진주어가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공문석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가주어 자리에는 누굴 써야 돼? is를 써야 돼.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그 다음 3번 문장. 3번 문장도 and라는 접속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for 명사가 나와 있는데 for 명사를 쓴 이유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같은 거면 여기에는 뭘 써야 돼? over를 써야 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for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for가 나오게 된 거야. 이거 아까 안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자리는 넣어야 돼요. 진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는 건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요. 보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동사가 한 번 더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랑 준동사랑 고르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럼 이 친구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형태를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여기서는 앞에 이 친구 his practice가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예요. 근데 뒷문장을 봐봐. 주어가 따로 있어요? 없죠? 그럼 뒷문장은 일단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대절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완불은 우리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대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살펴보면 이것은요 관행이에요. 연습이에요. 뭐 어떤 걸 하는? 그의 페인팅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페인팅의 프리뷰에 그 자신을 숨기기 위한 걸까? 아니면 숨기는 것은 그의 관행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 친구 가주어로 표시를 하고
여기서는 진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to 부정사인 to conceal로 바꿔주는 거야. 왜? 해석을 지금 어떻게 했어? 그 자신을 그 스스로를 숨기는 것은 그의 관행이다. 뭐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해석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볼게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격 부어 나왔고요.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나와야 돼? 가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시면 가목적어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 진목적어겠죠, 당연히. 가목적어, 진목적어, 진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to C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한번 구문분석 철저히 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강조 구문 구별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돼. 이거에 대한 숙제는 화요일 날 무조건 검사할 거니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반 가서도 내신반 선생님이 검사하실 거니까 숙제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